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74만원입니다. 기가 찹니다. 상당히 허탈하죠. 774만원에서 오늘 마이너스 33만원입니다. 근래 보기 드물게 큰 손실이 났고요. 가슴 아픕니다. 손실 나는 날은 힘도 안 나고, 그렇지만 손실을 낳는 날 분석을 잘 해야 이런 손실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성하는 날 마음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미증시가 지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좀 벅차 보입니다. 이제는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와 있긴 한데 위로 올라가는 게 상당히 좀 힘겨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좀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국내 증시는 코스닥이 거의 사상 최고치에 왔죠. 코스닥은 강했는데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밑으로 쭉 빠질 위험성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시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제가 조금 비관론자적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보니까 그 점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제 제가 액세스바이오하고 휴마시스, 경남스틸 이렇게 보유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300, 300, 200 이렇게 된 것 같아요. 300, 200 이렇게 가져온 것 같은데요. 오늘 가장 큰 페이는 시장에 대한 예측을 전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정치 테마 중에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재판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한 12시 사이쯤으로 재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송을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전에 무혐의로 처리됐기 때문에 판결 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큰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 것만 보고 있었는데 이게 뜬금없이 법정 구속 3년이 나와버렸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오늘 흐름 보시면 반대쪽으로 올라간 애니 능률이 대표격이니까요. 윤석열 관련주에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대선 출마했을 때 하락은 재료 노출 관점으로 빠진 거고, 그 다음 어제 빠진 이 부분이 조금 모양이 안 좋다 이러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인식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왜냐면 부인 김건희 씨가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줄리 이런 이야기를 해갖고 노출이 되고 함으로 해서 그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억울해서 한마디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 행태로 봤을 때는 그걸 언급하는 순간에 그걸로 인해서 이상하게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드루킹 조작으로 해갖고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구속돼 있는 그 사람한테 같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댓글로 MB 아바타가 아니다 이렇게 막 댓글 조작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관계 없었을 건데, 안철수 대표가 SNS에 이런 거를 좀 열심히 봤겠죠. 캠프에서 보니까 MB 아바타가 아니다는 게 댓글이 계속 엄청나게 많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MB 아바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댓글 조작을 해버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MB 아바타에 대해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댓글 조작으로 이게 한 1000만 개 정도 MB 아바타 댓글을 갖다 꽂아버리면, 드루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꽂아버리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는 전부 다 MB 아바타가 다 붙어버리니까 당사자가 봤을 때는 아주 황당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선 토론할 때 문재인 후보한테, 그 당시 후보한테 MB 아바타가 아니라는 말 했다가 그걸 가지고
놀림감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건 그때는 좀 좋다 이겁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때 그랬는 거는 또 좋다 이겁니다. 아 정치 대통령 후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MB 아바타가 드루킹 작품이라는 거 문재인 캠프에서 어떤 연루된 그런 조작이었다는 게 밝혀졌으면 적어도 그쪽 캠프 쪽에서 그 당시 때 그런 연루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 한마디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정치적인 도리가 아닌가 하는 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 보면 그걸 가지고 또 놀리죠. 줄리 이야기 나오고 나서 여당 쪽에 그 국회의원 그 정아무개 씨 MB 아바타 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반응을 또 보입니다. 자기들이 MB 아바타를 댓글 조작해갖고 놀려놓고 거기에 안철수 대표가 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그때 안철수 당하는 것처럼 줄리도 똑같은 경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야기하면서도 정치판이 개판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로 해서 어제 빠졌다고 봅니다. 윤석열 그 전 총장한테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반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멈추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침에 반등하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판결이 이때 나온 것 같아요. 법정 구속 3년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쭉 빠지면서 반대쪽에 있는 종목이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그 최근에 정치 테마주를 아예 그 정치판이 지저분해서 꼴보기 싫다 이래갖고 정치 테마주 자체를 매매를 안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관련주 이걸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루원이라는 이 종목이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인 것 같아요. 이루원하고 오픈베이스 한일단저 혹시나 이 중에 제가 잘못 본 게 있다면 댓글에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윤석열 그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반사 이익 쪽으로 이 종목들이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윤석열 그 관련주들이 타격을 받으면 홍준표 쪽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 해갖고 여기를 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최재형 관련주 쪽으로 확 그 매수세가 몰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차기 대권 쪽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쪽에 입당을 하거나 아니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야권 후보 이렇게 구도를 잡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악재가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갔고요. 제가 보고 있던 홍준표 의원은 별로 인기가 없다는 오늘 반응을 봤을 때 인기가 별로 없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거래량이 대거 터지면서 돈이 확 몰려가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전부 다 힘을 못 쓰고 쭉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코로나 확진자는 800명 넘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또 그 주말로 가면 확진자가 줄어든다는 이것 때문에 그 820명 나와도 이게 주말에 줄어들면 오히려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뭐 백신 접종 계속하고 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겠지 이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휴마시스 빠지는 거 보시면 여기쯤에서부터 흘러내리죠. 쫙. 근데 이걸 그 정치 테마주 쪽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개인적인 생각은 법정 구속 3년 이렇게 나오니까 윤석열 관련주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최재형 관련주 쪽으로 돈이 확 몰리는 겁니다. 6,800만 주면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쫙 밀어올렸죠. 그리고 이쪽으로 그 밀어올렸다는 얘기는 단타 치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왔다는 얘기고 이 몰려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다른 쪽 테마 쪽에서 갖고 있다가 오늘 확진자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여기 붙어 있었는데 뜬금없이 저쪽으로 그 확 올라가니까 다 던지고 그냥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확 던지면서 쭉 빠져버렸고 여기에 제가 좀 충격을 받고 손실이 좀 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하고 엑세스바이오 진단키트 여전히 뭐 그 확진자는 늘어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시장에서 그 별로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면 꽝이라고 봅니다. 그 지난번에 그 경험 한번 했었죠. 조리독감
엄청나게 퍼졌을 때 그때 한 80군데 넘게 거의 100군데 정도 나왔나요? 예전 같으면 조류독감 한두 군데 퍼져도 뭐 관련주 상한가 막 뜨는데 그냥 80몇 군데 조류독감이 퍼졌는데도 전혀 반응 없이 조용하게 올라갔죠. 그때 저도 그 조류독감 관련주 해가지고 돼지열병 이쪽에 이글벳에서 손실을 좀 봤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조류독감이 터지더라도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면 그냥 흘러내려 버립니다. 이렇게 하염없이 빠져버리죠. 반토막 나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 좀 보여집니다. 아무리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돌발적인 어떤 확진자가 확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부 다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 이제 혼조세를 보이니까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다 싶어갖고 좀 이제 혼조세에 빠져드니까 이럴 때 주로 이제 올라가는 게 정치 테마주라고 봅니다. 정치 테마주는 실적이나 뭐 이런 게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 대선 후보 관련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주로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 같이 지수가 이렇게 좀 특별하게 방향이 없는 이런 날은 정치 테마주가 오히려 더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정치 테마주 쪽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어떤 뭐 실적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정치 테마주가 좋아 보이고요. 일단 그 경남 스틸을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이거 시간의 거리에서 상황만 된다면 좀 빠진다면 추가로 매수할 용의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종목을 가장 높게 보는 이유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금 감사원장직을 그만둔 지 며칠 안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한다는 그런 감사기관의 장으로 있던 사람이 그걸 그만두고 대선 출마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그 정치판 쪽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장이면은 정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탈원전, 원전 관련한 어떤 부분이나 여러 곳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료를 갖고 있는 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파워를 가지고 대선을 출마한다. 이건 조금 명분에서 꼭 그렇게 나가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쪽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재형 감사원장 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시장이 올라가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쪽까지 가게 되면 인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쪽에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더라도 그분이 뭐 그냥 출마해버리면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상대적으로 이게 여러 군데서 자유로운 지난 대선 때 그 홍준표 의원이 대선 출마를 해갖고 TV 토론까지 했었죠. 그 돼지 발정제 관련한 자서전에 나온 그 부분 빼고는 특별한 흠결이 없는 자수성가형 그 검사 출신 뭐 이런 관점으로서 이미지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치 테마주에 들어간다면 홍준표 관련주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 오늘 손실 보는 바람에 그냥 다 털어버렸습니다. 지금은 털어버렸고 좀 마음이 진정되고 나면 시간 외에서 대충만 이 정도 가격에 잡으면 한 200만원 정도 추가로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손실 보는 날은 마음이 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다 털었고요. 시간 외에서 상황 봐서 한 200만원 정도 매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지금 시장 상황이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선뜻 뭐 어느 쪽이 좋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월요일 날은 다른 쪽은 다 빼고 어차피 뭐 진단키트하고 다 손절했기 때문에 다 빼고 정치 테마주 쪽으로 매매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이번 주 제가 계속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뭔가 되게 쫓기는 듯한 압박감을 상당히 느끼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 진단키트 이것만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수익도 낮지만 물론 이게 아마 저번주 금요일쯤 됐을 것 같습니다. 이때 수익도 좀 낮지만 상대적으로 또 이때가 아니었군요. 액세스바이오 올라갈 때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수익도 발생됐지만 지금
지난번 금요일 날 딱 수익 났었던 것 같아요. 그날 야간 근무할 때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 날은 반대로 내려오면서 손실 봤다. 그래서 제가 그 보유한 종목이 하락할 때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틀지 않고 계속 끌고 오면서 그게 심리적으로 계속 그 부담을 줬던, 다른 종목을 쳐다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압박감을 많이 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탁 틀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손실 난 것은 손실 난 거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롭게 종목들을 개척해 나가는, 포지션을 구축해가는 그런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기 투자는 제가 이 매수할 때 말씀드렸는데 한 3개월 정도 보고 매수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계속 보유 중입니다. 이건 뭐 웬만해서는 매도 안 할 생각이고요. 아직까지 그나마 셀트리온 제약이 수익이 나 있어서 다른 종목이 손실이 났지만 그나마 아직까지 플러스권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그냥 길게 보고 장기로 갖고 갈 생각이고, 단기 투자 종목 여기서는 월요일부터는 정치 테마주 쪽에 홍준표 관련주 쪽 이쪽에다가 좀 집중을 해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장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